네, 안녕하세요. 박수현 교수님과 함께하는 멘토링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 또 박수현 교수님 모시고 계속해서 또 멘토링 개론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합격 전략 설명회 때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네네. 오늘 그 여파를 또 몰아서 계속해서 오늘 또 박수현 교수님께 궁금하신 내용들 여러분 또 많이 또 질문 또 남겨주시면 우리 박수현 교수님께서 시원하게 또 솔루션 또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그 김화연 선생님께서 강의 기법이 너무 좋아서 배우는 중입니다 하고 또 들어주셨어요. 우리 김화연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좀 남겨주시죠, 교수님. 네. 김환 선생님, 우리 점심 같이 했잖아요. 지금 군산 내려가시면서 보고 계시나 봅니다. 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김환 선생님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고 오늘 스튜디오에서 촬영 있으셨어요. 네네네네. 내려가시는 와중에 우리 또 박수현 교수님의 또 교수법이 또 굉장히 또 남다릅니다. 네,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음성 하지만 스파르타식의 또 파이팅 넘치는 또 강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 어제 또 물어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 미처 교수님이 또 세 분이시다 보니까 어제 미처 좀 말씀하실 시간이 조금 짧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분들, 학개론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 배경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희가 랜드프로 스튜디오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께서 애를 또 많이 써주고 계세요. 자, 질문이 이렇게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화연 교수님에 대한 질문들이 또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니까 이제 5월부터 좀 이제 그 공부를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보면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좀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5개월이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에 좀 가닥을 전체적으로 잡으면 될지 좋을지 우리 또 박수현 교수님께서 그 아웃라인을 살짝 한번 잡아주시고 들어가는 건 좀 어떨까요? 좋죠.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5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신다. 그럼 개론부터 빨리 끝내는 거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실 수 있었을 때 한 150일, 450시간. 그래서 배분해 주시면 실제로 배분만 잘하고 이론 강의를 계속 중복해서 듣지만 않으면 시간 낭비만 안 하면 6과목을 다 공부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목별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과목별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론부터 먼저 끝내시고 개론은 기초인문과정 플러스 제가 선별해 드린 기본이론과정 한 10강 정도. 그리고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진도를 하나 나가면 부동산학 총론 공부했으면 그 부분의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멘토링 동영상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한 70시간에서 80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낼 거예요. 그렇게 끝내주신 다음에 민법을 또 쭉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연결해서 들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공부를 요일별로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될 거예요.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이론만 쫙 듣고 나중에 문제를 또 다 몰아서 풀고 이런 공부 방법은 채택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머리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너 다 까먹었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볼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 이론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문제풀이까지 병행이 된다면 그럼요. 기억에 남아있는 게 좀 더 오래 가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론으로 공부했을 때 잘 정립이 안 됐던 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더 박히고 잘 안 빠져나오죠.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연습과 대비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또 마음이 급한 나머지 또 문제풀이부터 하면 절대 안 된다. 당연하죠. 뭘 알고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언제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좀 명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은하수님께서 또 쌤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회차별로 늘 지옥의 과목이 있다는데 올해는 개론일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개론이 사실 난이도를 손대면 공법 못지 않던데 32회 개론 시험 난이도 예측과 멘탈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근데 어제 저희가 합설 때도 고상철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상대평가로 전환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법의 좀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 왜냐하면 개론의 난이도를 높이면 사실 정말 답이 없는 게 개론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개론의 난이도에 대해서 좀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론의 네. 난이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게 그 40문제가 개론 문제가 나오면 그 40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난이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럼 기본이 뭐냐면 상중하 난이도로 상 30%, 중 30%, 하 난이도가 40%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중 문제가 중이 상에 가깝게 나오면 이게 전체적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고 중 난이도가 하에 가깝게 나오면 그때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40문제 30%면 12문제잖아요. 그럼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12문제 이상이 건들 수 없는 문제가 나왔던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그러면 30%를 계산해 본다. 12문제다 그러면 그게 30점이에요. 그럼 70점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역대 가장 어렵게 나왔던 시험, 30회 시험이 사실상 제일 어렵게 나왔다고 보는데 개론 시험이. 그 시험도 제가 했던 합격 테라피 부분에서 제가 출제가 된 다음에 30회 시험 이후에 제가 수업했던 내용과 수업하지 않았던 내용을 구분해 봤을 거 아니에요. 출제 분석을 해봤겠죠. 경향 분석을 해봤더니 합격 테라피 마지막에서 85%가 나온 거예요. 85점이. 그 정말 강조했던 부분에서 75점. 한 번이라도 건들면서 넘어갔던 건 85점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만약에 어렵게 나오더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개념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80점 이상 가능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난이도의 단계가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네. 하지만 우리 또 교수님께서 그 공부하라는 대로 또 하신 대로 또 이렇게 잘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80점 이상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계산 문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풀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럼 계산 문제가 9문제에서 10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한 4문제, 3문제는 기본적으로 포기하시고 넘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거의 대부분 다 건드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갯보를 하고 있는 거죠. 갯보를 하면서 멋보 오시면 안 돼요. 머리 뽀개시면 안 되고요. 계산 문제 뽀개기 하셔야죠. 갯보. 우리 또 좋아하고 있죠. 이런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해드리는 내용에서 공법도 많이 건드려드렸기 때문에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말씀 드렸던 내용만 정확하게 반복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 조금 이렇게 좀 불안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무리수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오셨던 그대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대로 믿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얼토당토 않은 맞고 또 문제들 접해보지도 않았던 문제들을 막 찾아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속속들이 생겨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거 풀어봤어? 이러면서 막 어디서 그래서 가끔 제가 전에도 우리 이현 아나운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스터디를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스터디를 할 때 기출문제집 하나를 놓고 그 문제를 서로 기출문제는 개론에선 85에서 90% 정도가 기출문제, 민법은 90에서 95%가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집을 놓고 5명 정도가 스터디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가끔 어떻게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오늘은 네가 한번 문제 갖고 와봐. 내일은 내가 5문제 뽑아서 갖고 와볼게. 이런 식의 문제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남이 다 아는 문제를 갖고 와서 풀기 싫단 말이에요. 그치. 나만 아는 문제. 나만 아는 문제인 것 같은.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변방의 북소리들을 모아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내용들 다 까먹어요. 스터디는 제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뭔가 시험 준비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산으로 가요. 진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 학개론 경진대회도 아니고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진짜 그렇거든요. 남들 다 알만한 거를 내기보다는 나만 알고 남이 못 풀 만한 어떤 문제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상대적으로 내가 준비가 미흡해서 이런 걸 못 푸나 하는 또 그런 심리 때문에 이상한 부분을 또 공부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항상 강조하시죠.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나올 만한 부분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지만 여러분의 노력을 절대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께서는요 20년 이상을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사세요. 뭘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에 어떤 파트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지도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길을 10년, 20년 먼저 앞서서 걸어오신 선배님이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좀 따라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롱롱킁킁님께서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네요. 제 강의는 기본 이론하고 심화 강의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화 강의 부분에서 기본에서 조금 덜 다뤘던 내용을 조금 더 그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있어도 새로운 내용을 막 집어넣어서 강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초입문 과정하고 플러스 기본 이론 과정이 선별해드린 내용만 보면 거기에 이론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기초 다르고 기본 다르고 심화 다르고 핵심 요약 강의가 이론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강의만 다 들어도 하루 3시간, 4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기본 이론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나가는 정도, 5% 정도 더해질까 말까? 거의 대부분이 똑같아요. 심화예요. 그리고 들었다는 가정하에 그냥 요약해서 나가는 게 말 그대로 핵심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 기본 이론을 2달 더 빨리 해서 기초입문 과정에 그냥 기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초입문 과정을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과 심화가 내용이 조금 겹쳐지지 않는 과목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학개론 같은 경우는 기본만 충실해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풀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 그 과목별로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그렇죠. 자, 공법은 공법 부분에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연계해서 한 번에 그냥 한 번만 하고 1, 2, 3, 4월 전부 다 합쳐서 한 번만 수업하고 자세히 2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지는 강의들이 있죠. 1, 2월 달을 합쳐야지만 하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공법. 그 다음 민법은 양민 선생님 기준으로 양민 선생님 기본적으로 기초와 심화, 지금 기본하고 1, 2월 달하고 3, 4월 달 합쳐야 그게 하나예요. 그렇죠. 그걸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다른 과목은 기본적으로 중개사법도 그렇고 공시법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하나의 과정이 하나의 이론 과정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기본 이론만 들어주셔도 된다는 거죠. 명쾌합니다. 그 보니까 공법하고 민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럼요. 네. 기본과 어쩔 수가 심화를 없어요. 네. 내용을 좀 나눠서 강의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네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만 충실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해도 문제풀이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그럼요. 네.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걸 언제 다 듣지? 막 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기본 강의만 충실하게 어느 정도 좀 이수를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셔도 된다고 하시니까요.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님께서 또 학개론 강의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들으면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는데 아니요. 충분한 답변이 좀 전에 기초 입문 과정에 제 거 들으실 때는 기초 입문 과정 플러스 기본 이론 과정 제가 선별해 드린 거 1, 2강 뭐 이렇게 그 밴드에 올라가 있어요. 멘토링 개론에. 중요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혜련님, 께서 주신 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전 11월에 시작했는데도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6과목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6월이 되니 초조하기만 하고 집중이 안 되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기본 이론을 틈틈이 들으면서 문제풀이 해나가면 될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공부하신 지는 좀 되셨는데 6개월 이상 되셨는데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이제 뒤죽박죽이 돼서 정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조금 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혜련님은 제가 우리 밴드에서 11월 달부터 뵀죠. 알아요. 그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 저도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였지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그 성취의 기준까지를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네네. 근데 제가 항상 우리 고상철 선생도 하는 얘기지만 수강생 여러분은 저희들이 키우는
콩나물이에요. 그래서 콩나물에 저희가 물을 계속 뿌려드리고 있어요. 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잖아요. 콩나물은 자라요. 흡수할 물은 흡수한다는 네, 얘기죠. 예, 흡수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정리를 해주실 때 기출 문제를 가지고 1차는 철저히 반복하시면서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기본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겠다. 이런 공부 방법은 절대로 채택하지 마세요. 차라리 분명히 이론 강의는 들었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10점, 20점을 올릴 수 있어요. 명확하게 A는 계속 이론만 들었어요. A라는 분은. B는 이론 하나 듣고 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누가 성적이 높을까요? 문제를 아무래도 병행해서. 당연히 문제를 푸신 분. 비교도 안 돼요. 정말. 아무래도 이게 그 이론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또 막상 문제를 풀어봤을 땐 또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네.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됐던 내용이 조금 아리까리하고 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유형 파악이라든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분명 문제풀이를 그럼요. 병행해야 한다고 네, 보고 있고 또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네. 제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많이 안 푸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네네. 이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제 그 고상철 교수님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 고상철 교수님은 어떤 그 이미지 그림으로 연상법. 그리는 이미지 연상법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또 우리 박소연 교수님께서는 그 목차 목차별로 이렇게 또 라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 목차법으로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책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 책을 다 공부했다. 예를 들어 민법을. 그럼 민법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는 공부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정말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더 많이 시간을 쏟아부어야지. 나의 노력을 쏟아부어야지. 똑같은 정도로 쏟아부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목차를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에 부동산학개론의 경제론을 보는데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뭐가 딱 문제로 나오는지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면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 이런 게 기억나면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목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봤더니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 페이지가 적혀 있잖아요. 목차에. 그럼 그 페이지로 가보시면 거기 다 체크가 돼 있다고요. 제가 별표를 아마 3개를 쳐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서 기억을 되뇌어 보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문구였다는 게 이제 기억이 나면 넘어가고 뭔가 조금 새롭게 느껴지거나 아리까리한 부분은 그렇죠. 다시 네, 그 페이지로 맞아요, 넘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뭐가 중요했는지를 딱 캐치하고 다시 목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들을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갔는데 또 막혀요. 그럼 거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보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넘어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는 부분까지 똑같이 맞아요. 공부 시간을 예. 투자해서 읽어봐야 예.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럼요. 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차를 딱 보고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갔거나 뭔가 조금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그 파트를 펴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더불어서 그 콩나물 물 주는 부분은 정말 다시 들어도 굉장히 좀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공부량이 방대해서 다 빠지는 것 같아도 내가 기본적으로 흡수할 내용은 흡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한번 응용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서 느껴보시면 아 박소연 교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하면서 조금 더 심적인 좀 안정감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권진미님께서 기초 듣고 한 통 끝냈는데 지금부터는 개론 다지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론 다지기. 네네 개론 다지기. 네. 개론 다지기. 네. 네. 그러니까 기초 입문과정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매일 기뽀로 기초 입문과정에 제가 51회차 그리고
그 기본 이론반에 26회차, 그래서 총 77회차를 해드렸어요. 그 멘토링 동영상을 한 짧게는 7분, 길게는 한 10몇 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럼 그 부분이 기출문제를 정말 자세히 푸는 요령까지 설명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처음 풀었잖아요. 풀고 그걸 봤을 거잖아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네네네네. 그럼 다시 복습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뽑으세요. 출력을 다 해두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럼 그 부분만 멘토링 동영상을 다시 찾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만 강의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복습이 가능해져요. 실력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돌리시고 계산 문제 뽀개기도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내용을 그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오늘 뭔가 굉장히 좀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꾸 아는 부분 똑같이 답습해서 읽어봐야 시간 낭비니까 조금 모르고 부족한 부분만 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목차별 공부법은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포님께서 학습은 과목별로 하는 게 맞는데 복습도 과목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일 한 과목씩 할 수 있는 분량까지 요일별로 바꿔가며 해야 하는지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배우실 때는 그러니까 개론도 처음 공부하고 민법도 처음 공부하고 이 6과목이 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공부인지를 머릿속에 내가 정확하게 구획을 하기 위해서 한 과목씩 공부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일단 한 과목씩 공부해서 민법이 어떤 건지 개론이 어떤 건지 이런 공부가 됐다면 복습을 해 주실 때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과목을 섞어서 공부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각각의 구획된 부분으로 머릿속에서 나눠서 집어넣어 줘요. 오히려 그때는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것보다는 복습을 할 때는 여러 과목을 섞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분량을 정해놓고.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한 과목씩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를 돌려가면서 하면 이게 조금 혼동이 오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제 화장실 비유하면서 화장실에서 필요한 물건끼리 모아놓고 거실에서 쓸 물건끼리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나서 그러니까 기본은 이런 거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화장실로 쓸 거, 욕실, 그다음 거실, 그다음 부엌. 욕실용품, 거실용품, 부엌용품. 안방. 이렇게 다 구획을 다 짰어요. 그렇죠. 그럼 각각을 다 구획을 짜서 공부를 해놨어. 그렇게 다 나눠놨어. 그럼 물건이 새롭게 들어올 때 그렇죠. 욕실 인제 슬리퍼가 있으면 그건 욕실 용품이잖아요. 그렇죠. 욕실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베개 같은 게 있으면 안방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구획이 나눠지겠죠. 틀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령령님께서 그럼 지금 공부 시작하면 기초 플러스 기본, 템 플러스 기포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기초 기본 공부하시면서 근데 또 기본을 전체적으로 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아까 강조를 했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민법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연 아나운서한테 제가 전에 정말 강조했던 게 있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럼 그 한정된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 시간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민법은 절대적으로 지금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민법의 양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개론에서 시간을 전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초입문과정하고 기본을 다 들으라고 말씀 안 드리고 기본은 선별해 드린 거죠. 거기에 플러스 기출 문제까지만 풀어주면 그게 한 세트니까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학개론 교수님이긴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학개론 공부에 많은 시간을 너무 할애하지 말아라. 그럼요, 당연하죠. 시간을 잘 완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지치기 그리고 시간 완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배려를 또 하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믿고 한번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동차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개론에서 시간을 조금만 절약해서 민법을 빨리만 끝낼 수 있다면 2차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조금의 시간 차이로 2차를 못 해요. 그럼 개론하고 민법을 더 높은 점수로 1차를 합격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가지치기를 해드린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하라는 것만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제가 어제도 라이브 합격 설명회 할 때 네네네네. 수강 후기, 합격 수기 네네네네.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그 내용에 거의 대다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모의고사, 타학원 모의고사, 우리 다른 선생님이 내신 모의고사를 봤을 때 개론 점수가 50점이었대요. 제가 낸 건 70점이 다 넘어간 거예요. 70점, 80점.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낸 문제 유형에만 익숙해서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제도 풀어봐야 되나?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안심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인 결과는 75점 이상이에요. 실제 시험장에서. 저를 믿으세요. 이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믿고 네. 따라오십시오. 네. 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저런 문제 갖다 다 풀어보고 이 교수님 저 교수님 강의 다 듣다 보면은 사실 학개론 한 과목만 갖고도 그럼요. 1년 이상, 2년 이상을 공부해도 그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최종적인 건 여러분의 합격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부족한 내용은 합격하고 난 이후에 또 공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당연하죠. 실무하면서.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합격증을 받는데 목표를 세우시고 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목표에 부합되게 잘 따라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 은하수님께서 박쌤은 작년에 저희와 같은 고충을 하시니 공감이 너무 갑니다. 네, 직접적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만큼 시간적인 페이백을 해드리는 게 박수영 교수님의 또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또 공감하시는 교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잘 믿고 따라와 주시리라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4시를 또 훌쩍 넘겨서 벌써 저희가 멘토링 라이브만도 30분 가까이 했는데 또 다음 또 저희가 일정 관계로요. 오늘 멘토링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외치면서 여러분 다음 멘토링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